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 완즈 에이스부터 느껴지는 건요. 이 사람 마음의 시작은 생각보다 되게 갑작스러워요. 아, 정말 이럴 줄은 몰랐다. 딱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이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닌데요. 그냥 어느 순간 여러분이랑 웃었던 장면,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 혹은 스쳐 지나간 분위기 하나가 이 사람 마음에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처음에는 좀 부정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 그냥 순간적인 거야. 괜히 의미 부여하지 말자. 근데 이상하게 그 불씨가 꺼지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다른 걸 해도 자꾸 여러분이 다시 생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여기까지 와요. 이 펜타클 10번.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요, 마음이 확 무거워져요. 아, 이거 그냥 단순한 설렘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을 가볍게 좋아하는 대상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졌어요. 여러분을 떠올릴 때 지금은 어떤 사이일까? 이런 것보다 이 사람이 내 인생에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조심스러워지고요. 함부로 다가가기도 어렵고 장난처럼 말도 잘 못 꺼내요. 여러분이 혹시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지? 왜 이렇게 조심스럽지? 이렇게 느꼈다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마음이 커질수록 생각이 좀 미친 듯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소드 나이트가 나와요. 이 사람 머릿속은요.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마음은 이미 앞으로 달려가 있는데 생각이 계속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너무 빠른 게 아닐까? 괜히 말 꺼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 관계가 망가지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하니까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혼자서 이미 수십 번을 상처받고 수십 번을 후회해보고 수십 번 말 꺼냈다가 접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 사람의 연락이 좀 갑자기 뜸해지거나 말이 좀 앞뒤가 안 맞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의 좀 겉모습이 나와요. 이 소드킹. 여러분 눈에는 이 사람이 되게 냉정해 보일 수 있어요. 감정이 없는 사람 같고 항상 이성적인 선택만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이 너무 커서 스스로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상처받는 걸 정말 무서워하고요. 한번 망가진 관계가 돌아오기 어렵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보다 머리를 먼저 꺼내는 게 그게 이제 이 사람의 방어기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게 버티고 참고 참다 보니까 속이 더 깊어져요. 그래서 이 컵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느껴지는 거는 되게 조용한 다정함이 느껴져요. 이 사람 말은 안 해도 여러분을 진짜 많이 신경을 써요. 여러분이 괜찮은 척하고 있는지, 요즘 좀 지쳐 보이진 않는지, 웃고 있어도 속은 다른 건 아닌지, 이런 걸 계속 보고 있어요. 겉으로는 표현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여러분의 감정을 자기 일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를 바라보는 이 사람의 결론에 가까운 인식이 나와요. 이거는 좀 월드카드인데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인연에는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더 쉽게 포기하지도 못하고 더 쉽게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선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꽤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 마음에 이런 질문이 울려요. 이건 심판카드인데요. 이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끝내도 될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 단계까지 왔다는 건요, 이 사람 마음이 이미 깨어났다는 뜻이에요.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 뒤로 물러날 수 있는 단계는 지났고요. 그래서 요즘 이 사람 혼자 생각이 많아졌을 가능성이 커요. 마지막으로 이 펜타클 9번. 이 사람은요, 초라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불안한 감정에 끌려서 매달리는 사랑도 하고 싶지 않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잘 지내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답게 설 수 있을 때 당당하게 다가가고 싶다. 이런 마음입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사람 마음의 흐름은요. 정말 갑작스럽게 시작이 된 감정이었지만 절대 가볍게 지나가진 않았어요.
처음엔 본인도 이 감정을 좀 대수롭게 넘기려고 했고, 괜히 혼자 의미 부여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스스로를 말렸을 가능성도 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여러분은 계속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감정은 점점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뀌었고, 이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도 괜히 더 조심스러워지고 가볍게 다가가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 마음속 안에서는 갈등이 굉장히 커졌어요. 다가가고 싶은 마음하고 혹시 모든 걸 망칠까 봐 이 두려운 마음이 계속 서로를 잡아당겼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아무렇지 않은 척 차분하고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는데요. 속에서는 이미 감정이 꽤 많이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쉽게 표현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좀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충 스쳐가는 마음도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상태를 조용히 살피고 괜찮은지 힘들진 않은지 혼자서 계속 마음을 쓰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요, 이 감정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어요. 이대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나가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더 많이 고민하고 혼자 정리를 하는 시간이 늘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충동적으로 여러분에게 움직이고 싶어 하진 않아요. 불안한 상태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보다는요, 스스로 단단해진 상태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때 여러분 앞에 서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느리고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흐름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준비되고 있는 과정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러분도요, 이 감정이 결국 가볍지 않다는 건 이미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함께 살펴볼게요. 처음에 느껴지는 감정은요, 솔직히 말해서 꽤 아파요. 소드 9번에서 바로 그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 같은 말, 같은 상황을 수십 번, 수백 번 다시 돌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나? 이 사람 마음 진짜 뭐지? 이런 식으로 괜히 혼자 결론도 내렸다가 또 혼자 부정도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지쳐 있어요. 여러분은 겉으로는 좀 괜찮은 척하고 있어도요, 속은 사실 불안이 계속 깔려 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더 힘들고 괜히 작은 신호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은 어느 순간 크게 무너지는 경험이랑 이어져요. 여기서 타워 카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아, 이건 아니었구나 하고 한번 크게 깨진 순간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기대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요, 이 관계를 믿고 싶으면서도 다시 다칠까봐 너무 무서워요. 한번 무너져 본 사람만 아는 그 감정. 그게 아직 여러분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이 매지션 카드가 그걸 말해주는데요. 여러분은 아직 이 관계에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내가 조금만 다르게 하면 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손 놓지도 못하고 마음 한쪽에서는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이런 희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겉으로 꺼내지 못해요. 여기서 이 은둔자 카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요, 지금 혼자서 많이 버티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기보다는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 외롭고, 그래서 더 깊이 빠져들기도 하고요. 내가 예민한 건가? 이 정도로 힘들어할 일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그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가 여러분을 꽉 묶고 있어요. 이건 이 소드 8번인데요. 되게 답답해 보이죠? 카드 그림 자체가. 이거 사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겠는 느낌인 거예요.
연락을 끊자니 마음이 아프고, 다가가자니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고, 기다리자니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계속 제자리에 묶여 있고,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더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펜타클 나이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느리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타입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요. 마음이 아파도 한 번 마음 준 관계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프면서도 지치면서도 계속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는 장면이 좀 나오는데요. 이 완즈 4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사실 단순한 바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랑 말고, 복잡한 밀당 말고, 그냥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관계를 원하고요. 괜히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태를 진짜로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카드가 이 마음의 진짜 핵심인데요. 소드 3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미 한 번은 마음이 다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감정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과거에 다른 관계가 겹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랑하고 싶으면서도 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계속 마음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지금 이 감정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생각이 많아진 것도, 불안해진 것도, 여러분이 갑자기 예민해져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여러 번 흔들린 뒤에 남은 상태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크게 무너졌던 그런 경험 이후로 여러분은 이 관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무작정 믿고 기대하기보다는요, 한 발 물러나서 상황을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믿고 싶지만 믿는 게 무섭고, 놓고 싶지만 놓는 건 더 아픈, 딱 그 중간쯤에 멈춰 서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은 완전히 손을 놓은 상태는 아니에요. 마음 한쪽에서는 여전히 혹시 이런 가능성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계속 방법을 찾아보고 어떤 말이 맞았을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는지 끝없이 되돌려보고 있어요. 그 과정이 여러분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요, 사실 상황 그 자체보다도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기다려야 할지, 움직여야 할지, 이 감정을 더 붙잡아야 할지 놓아야 할지, 아무도 답을 주지 않는 상태라서 마음이 계속 묶여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느리더라도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너지기 직전까지 가면서도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아주 분명한 바람이 하나 있어요. 불안에 매달린 사랑이 아니라, 계속 눈치 보고 상처받는 관계도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사이.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은 진심으로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의 끝에 남아있는 감정은요,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괜찮아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완전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에게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말은요, 의외로 되게 순해요. 컵 에이스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나 아직 너한테 마음이 있어. 이 한마디에 가까워요. 이건 크게 고백하듯이 말하고 싶다기보다는요. 그냥 솔직해지고 싶은 거예요. 괜히 강한 척, 괜찮은 척 말고 나 사실 너 생각하면 마음이 좀 움직여. 이 정도의 온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는 아직도 시작하고 싶은 감정이 살아있어요. 완전히 끝냈다면 절대 안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사람의 자존심이 나와요. 이 완즈 킹 카드. 이 사람은요, 여러분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심이 있으면서도 늘 한 발 위에서 말하려고 하고, 괜찮은 척, 여유 있는 척 했을 가능성이 커요. 사실 속으로는 나도 흔들리고 있어. 나도 확신이 없어. 이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자기 중심이 무너질까 봐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마음속에 이런 말도 같이 쌓여요. 소드 오버. 이 사람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후회되는 말이나 행동이 있어요. 굳이 여러분을 이기려고 했던 말이나 상처 줄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괜히 날 세웠던 순간을 좀 떠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사과에 가까워요. 그때 내가 좀 유치했어. 괜히 밀어냈어. 이런 말이요. 다만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미안하단 말을 쉽게 꺼내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더 쌓아두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이 펜타클 페이지. 이 사람은요, 지금 당장은 다 해줄 순 없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해요. 완벽하진 않아도, 아직은 서툴러도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섣부른 약속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이 말이 이어지는데요. 이 펜타클 8번. 나 진짜 노력은 하고 있어.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표현이 좀 부족했을 뿐이고 이 관계를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낸 건 아니에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속도대로 계속 이 관계를 붙잡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은 꽤 많은 고민을 했고요. 쉽지 않은 선택들을 혼자서 정리를 해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결국 이 사람 마음이 여기까지 와요. 이 심판 카드. 이 카드는요, 이제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계속 미루고, 계속 참고, 계속 마음속으로만 말하던 걸 이제는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어졌어요. 지금 말 안 하면 나중에 더 후회할 것 같아.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의 진짜 바람이 나오는데요. 완즈 퀸.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빛나는 모습으로 있어주길 바라 해요. 이거는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더 멋지게 만드는 관계를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존중하고 있다는 말도 사실은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은요, 가장 솔직하고 가장 충동적인 감정이에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그래도 한 번은 내가 먼저 다가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머리로는 아직 계산을 하고 있지만요, 마음은 이미 여러 번 여러분 쪽으로 달려가 봤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줄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느끼는 건요. 나 아직 끝내지 못했어. 라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감정이 완전히 식은 상태가 아니라요.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계속 말을 고르고 어떻게 꺼내야 할지 혼자 연습해온 상태에 가까워요. 겉으로는 좀 괜찮은 척, 여유 있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여러 번 스스로를 설득했을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맞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이 감정을 그냥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과 솔직해지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자존심도 앞서고 괜히 강한 말이나 날선 태도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후회와 미안함도 같이 깔려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직 완벽하지 않은 나라도 괜찮을까? 이런 불안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큰 약속을 하거나 확신에 찬 말을 꺼내기보다는요, 천천히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말보다 노력으로, 순간적인 감정보다는 지속적인 태도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은요, 점점 결단의 지점까지 흘러와요. 지금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짜 바람은요, 의존하거나 흔들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도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이 빛나는 모습 그대로 있어주길 바라면서 그 옆에 자신도 한 발 내딛고 싶은 상태인 거예요. 이 흐름의 끝에 남아있는 말은요, 거창한 고백이라기보다는 나 아직 여기 있어. 이런 식의 아주 솔직한 한마디예요. 그리고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해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과 그 사람의 앞으로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관계의 시작 흐름은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눈치를 보는 단계예요. 서로가 서로를 계속 관찰을 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 반응 하나에 이건 무슨 의미지? 지금 내가 너무 앞서간 건가? 이런 생각이 계속 오가요. 마음은 있는데 확신은 없어서 서로를 좀 계속 살피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관계가 앞으로 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좀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흐름이 어느 순간은 확 바뀌어요. 가만히 있던 감정이 한 번에 좀 쏟아지는 구간이 와요. 연락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예상하지 못한 말이 튀어나오거나 혹은 마음을 숨기던 사람이 갑자기 솔직해질 수도 있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러지? 싶을 정도로 좀 갑자기 좀 뭔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이 시기에는 여러분도 그 사람도 이 감정 그냥 넘어갈 순 없다. 이런 거를 동시에 느끼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 바로 이 안정적인 관계로 들어가진 않아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마음은 있는데 아직 서로가 서툰 거예요.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어떤 거리감이 맞는지, 무슨 말을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아직 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우리 도대체 뭐지?' 이런 질문이 계속 떠오를 수가 있어요. 급하게 답을 내리려고 하면요. 오히려 더 어긋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좀 감정이 깊어져요.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에 감정이 묻어나고 서로를 대하는 온도가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때는 설렘도 크고 기대도 커요. 그래서 더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 감정이 잘 흘러가면 이 관계가 한 단계 깊어질 수는 있는데 잘못 다루면 상처도 그만큼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관계에 진짜 갈림길이 나와요. 누군가는요,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방식이 너무 힘들어서예요. 그래서 잠깐 거리를 두거나 연락이 줄거나 감정적으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흔들릴 수 있고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 생각도 좀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관계가 완전히 한 번은 정리가 되는 흐름이 와요. 지금까지 애매함이라던가 눈치를 보던 관계라던가 확인되지 않은 감정들이 그대로는 더 이상 유지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별의 수도 있고요. 완전한 관계를 다시 이제 정의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 과정은 아플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거치면 이 관계는 계속 같은 자리에만 맴돌아요. 근데 문제는요, 정리를 한다고 해서 이 감정까지 이제 깔끔하게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 데빌 카드는 서로에게 끌리는 힘이 너무 강해서 끊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다시 연락하고 싶고, 다시 흔들리고, 그래도 이 사람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되게 솔직해져야 돼요. 이 관계가 나를 더 나아가게 하는지, 아니면 계속 소모시키는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흐름은요, 이 관계는 결국에는 이 감정을 다루는 쪽으로 흘러가요. 누군가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말을 할 줄 알게 되고요. 누군가는 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훨씬 성숙한 관계가 되거나 혹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길로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결말이든 지금처럼 불안하고 애매한 상태로 계속 끌고 가는 흐름은 아니에요.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관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볍게 스쳐가는 인연은 아니에요.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마음이 걸리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결국은 다시 생각이 나고 다시 돌아보게 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처음엔요, 서로 조심스러워요.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괜히 앞서 나가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좀 계속 점검을 하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제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 번 갔다가 다시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이 감정이란 게요, 계속 눌러둔다고 사라지진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동안 쌓아둔 마음이 한 번에 확 튀어나와요. 연락이 늘어나고, 말의 온도가 좀 바뀌고,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은 순간이 와요. 이때 잠깐은 정말 좋을 수가 있어요. 서로의 감정이 느껴지고 드디어 흐름이 앞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아직 관계의 방식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흔들려요. 기대가 커진 만큼 불안도 같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관계는 한 번은 반드시 멈춰서서 정리를 해야 하는 시점을 좀 지나가요. 예전처럼 애매하게 눈치 보면서 이어가는 방식은 끝나고요. 이건 이별일 수도 있고 이 관계의 완전한 재정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요.
이 관계는 둘 중에 하나로 가요. 이 감정을 제대로 다룰 줄 아는 더 성숙한 관계가 되거나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거나요. 중요한 건요, 지금처럼 불안하고 헷갈리는 상태로 계속 끌고 가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결론은 납니다. 자, 그럼 한번 상황별로도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관계라면요, 지금 이 관계는요,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연락도 먼저 하고,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관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그냥 아는 사이인가? 이 정도면 의미를 둬도 되는 걸까? 이렇게 좀 생각이 계속 들고, 이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 감정이 있냐 없냐 이런 것보다는요, 관계를 대하는 태도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있는지 아니면 애매함 뒤에 숨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관계가 계속 가려면 지금처럼 말을 하지 않고 넘기는 방식은 오래 못 가요. 한 번쯤은 우리 지금 어떤 사이야? 이런 대화를 피하지 말아야 해요. 그걸 넘기면 이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고, 피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가능성이 커요. 짝사랑의 관계라면요, 이 흐름에서 짝사랑은 완전히 혼자만의 감정이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상대도 분명히 여러분을 의식을 하고 있고요. 한 번쯤은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기대하게 만드는 행동이 나왔다가 또 갑자기 거리를 두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게 더 사람을 좀 미치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건요, 지금의 감정은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확신의 단계는 아니란 점이에요. 그래서 너무 빠르게 다가가거나 감정을 다 쏟아버리면요, 여러분만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이 짝사랑은 상대의 태도가 분명해질 때까지 조금 숨 고르는 게 필요해요. 상대가 먼저 한 발 다가오는지 말이 아니라 행동이 바뀌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썸의 관계라면요, 이 썸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 마지막 갈림길에 가까워요. 계속 이대로 갈 순 없어요. 서로 감정이 있다는 건 느껴지는데 정작 중요한 얘기는 좀 피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괜히 분위기 깨질까 봐, 혹시 상대가 좀 부담 느낄까 봐 서로 되게 조심스러워 하고요. 근데 이 썸은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만 커지고 서운함이 쌓일 거예요. 이 흐름에서는 누군가가 먼저 이 관계의 방향을 건드려야 돼요. 사귀거나 아니면 각자 마음을 정리를 좀 하거나. 이 애매한 썸은 오래 못 가고요. 질질 끌리면 결국 좋았던 감정마저 상하게 돼요. 연애 중인 분들이라면요, 이 리딩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관계는 한 번은 꼭 부딪히는 시기를 지나거든요. 지금 문제가 없다고 느껴도 속으로 쌓아둔 말이 있다면 언젠가는 터져요.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 서로에게 기대는 정도에서 엇갈림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갈등은요, 이 관계를 끝나기 위한 게 아니라 관계를 바꾸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피하면 끝이고 마주하면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이 시기를 잘 넘기면요,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연애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누가 옳냐 이런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단절된 관계라면요, 이 관계는 솔직히 말해서 끝났다고 하기에는 아직 감정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다시 오거나 SNS를 서로 훔쳐보거나 이 사람 지금 뭐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예전 그대로 돌아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다시 만나면요, 같은 이유로 또 아플 거예요. 만약에 다시 연결이 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규칙이 필요해요. 예전 얘기를 덮고 가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그게 없다면 이 재회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카드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건 이거예요. 이 관계는요, 계속 애매한 상태로 흘려보낼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서로의 감정이든 관계의 방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한 번은 방향이 좀 정해질 수밖에 없는 인연이에요. 지금처럼 마음만 오가고 말은 하지 않은 채 버티는 흐름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결국 더 깊어지든지 아니면 서로의 자리를 지키는 쪽으로 정리가 되든지 둘 중 하나로 좀 흘러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카드의 핵심은요, 이 결과가 뭐냐 이런 것보다 이 관계가 더 이상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움직임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천천히든 빠르게든 지금과는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던 간에 이 관계는 결국에는 지금보다 더 분명한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주원점 카드 뽑아볼게요. 이 조언점으로 나온 카드들을 보면요. 카드가 가장 먼저 말해주는 건 여러분이 너무 혼자서만 버티고 있단 거예요. 이 관계를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상대 마음도 이해하려고, 이 상황도 감당하려고 여러분이 감정을 꽉 쥐고 있던 게 보여요. 이 카드는요, 지금은 밀어붙이거나 결론을 재촉할 때가 아니라 잠깐 숨을 고르고 여러분의 마음부터 편안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관계는 혼자 완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웃을 수 없는 관계라면요. 아무리 감정이 있어도 그거 오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건네는 조언은요. 조금은 내려놔도 괜찮다는 거예요. 모든 걸 혼자 책임지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편안해질 수 있는 자리로 마음을 한번 옮겨보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여러분을 고립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방향인지 그걸 기준으로 바라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1번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오늘 리딩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정리가 됐다면요. 그걸로 이 시간은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살짝 남겨주세요. 그 작은 참여가 정말 저의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리딩이 딱 내 상황 같다 싶으셨다면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좀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는 1대1 개인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다음 리딩에서 또 만날게요. 1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처음부터 이 소드 3번, 이 카드가 나왔던 건요. 이 사람 마음 한가운데 찌르는 지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뭘 잘못했다기보다는요. 이 사람은 이미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한번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말로는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나 혼자만 진심이었나? 내가 너무 의미를 부여했나? 이런 생각으로 가슴이 콕콕 찔린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 카드는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잘 안 나와요. 아프다는 건 그만큼 마음을 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이 아픈 카드 다음에 컵 10번. 이렇게 따뜻한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이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도 이 사람하고는 진짜 편안하게 웃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단 거예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게임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사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이 좀 풀어지는 느낌도 받고요.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문제는 이 따뜻함을 바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에 카드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소드 8번. 이 사람은요, 지금 스스로 묶여 있어요. 하고 싶은 말도 있는데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못 다가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머릿속에는요, 내가 움직이면 이 관계가 더 망가질 수도 있어. 이런 공포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여러분에게 애매하게 굴거나 아니면 차라리 차갑게 굴거나 아예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무관심이 아니라 좀 겁이 난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좀 여기서 또 확실해지는 게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그냥 스쳐가는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해요. 이 관계를 되게 진지한 카테고리에 넣어둔 느낌이고요. 여러분을 떠올릴 때 잠깐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래 갈 수 있을까? 내 삶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흘러가요. 근데 그 진지함이 오히려 좀 독이 되고요. 진지하니까 더 조심해지고 조심해지니까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즈 10번 여기서 한 번 더 좀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 사람 지금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요. 자기 인생 전체가 버거운 구간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요. 본인이 해야 할 일, 책임, 아니면 현실적인 문제라던가 본인의 자존심 그런 것들이 등에 잔뜩 쌓여 있는데
여러분에 대한 감정까지 생기니까 그걸 감당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왜 이렇게 여유가 없지? 왜 이렇게 다가오다 말지?'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소드 9 번. 이거는요, 겉으로는 티는 안 내도 그 사람 속으로 밤에 혼자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카드예요. 이 사람 여러분 생각하면서 혼자 머릿속으로 대화를 엄청 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말만 제대로 했어도.' 이런 후회를 좀 느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연락을 못 하고 혹은 타이밍을 놓치고, 그게 또 자기 자신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위기가 또 확 달라져요.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정말 가치 있게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예쁘다, 매력있다,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 정도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보면서 뭐 따뜻함이라던가 풍요로움이라던가 안정 같은 걸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마음이 더 가고,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놓치기 싫은데 다가가면 무너질까 봐 좀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이 이 심판 카드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관계는요, 그냥 흐지부지 끝나기보다는 한 번은 결론을 내는 장면이 와요. 이 사람은요, 마음속에서 이미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내가 한 번은 솔직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즉 지금은 묶여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갑자기 말이든 행동이든 간에 정리나 고백 같은 형태로 한 번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감정은요, 처음부터 편안하게 시작된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미 동시에 '이러다가 내가 더 다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같이 올라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느끼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경계하고 있었고, 그게 이 사람을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이 사람 마음에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안정되는 느낌, 그리고 그걸 잃을까 봐 겁나는 마음. 그래서 이제 가까워지면 한 발 물러나고, 멀어지면 다시 생각이 나고, 이 흐름이 계속 반복됐을 가능성이 커요. 또 이 사람은요, 이 관계를 가볍게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에선요, 지금이 아니라 이후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더 쉽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책임감이 앞서고 현실적인 부담이 커질수록 감정 표현은 더 막히고, 그 대신에 혼자서 좀 끙끙 앓는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척, 혹은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가 끝날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스스로를 더 괴롭히는 방향으로 쌓여가는 흐름인 거예요. 중요한 건요, 이 사람 마음이 이 상태로 멈춰있진 않다는 거예요. 계속 묶어두고만 있기엔요, 이 감정의 무게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지금의 침묵을 깨는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게 다가오는 행동일 수도 있고, 솔직한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관계를 정리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요, 이 관계는 그냥 흐지부지 사라지는 방향보다는 한 번은 분명한 장면을 지나가게 되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음의 시작은요, 솔직히 좀 말하면 조금 어두운 안개 속 같아요. 확실한 게 없어요. 분명히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믿어도 되는지 확신이 없고, 그래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기대와 불안이 같이 따라와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앞서가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은 이미 수없이 반복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감정은요, 설렘보다는 긴장에 가깝고, 기쁨보다는 불안이 먼저 튀어나와요. 이거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이 관계가 애초에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흔들리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느 순간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마음을 완전히 정리한 건 아니지만요,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더 다칠 것 같아서 의도적으로 좀 거리를 둔 상태예요. 그래서 연락을 좀 줄이거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혹은 아무 일 없는 척 일상에 집중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요, 도망이 아니라 자기 보호에 가까워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꽤 지쳐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이렇게 쉬고 있어도 머릿속은 좀 조용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요, 이제는 분명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선명해져요. 애매한 신호, 말과 행동이 다른 태도, 눈치 보게 만드는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차라리 아프더라도 정확한 말을 듣고 싶고,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다는 쪽으로 마음이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완즈킹, 여러분의 진짜 성향이 드러나요. 여러분은요, 감정에만 끌려간 사람이 아니에요. 속은 많이 흔들려도요, 겉으로는 좀 중심을 잡으려고 하고, 적어도 나는 무너지지 말자. 이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느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이 진짜 괜찮아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한쪽에는요, 아직 닫지 못한 문이 있어요. 거창한 미래나 약속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변화 하나. 말투가 조금 달라지거나 행동이 한 번만 달라져도 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정리를 하려고 하면서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미련이라기보다는요, 이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면서 진짜 많이 버텼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왜 늘 내가 참고 기다려야 하지? 이런 생각을 이미 여러 번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아직 완전히 내려놓지 못한 건요, 이 관계에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감정을 써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번은 지켜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이 스타 카드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꺾이진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희망은 특정 사람에 대한 집착이라기보다는 나는 결국 괜찮아질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좀 힘들고 답답해도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카드가 여러분의 속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말해주는데요. 여러분은 사랑 앞에서 위축되고 싶지 않아요. 눈치 보면서 기다리는 입장이 아니라요. 당당하게 선택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계속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방향이라면 언젠가는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속마음은요, 이 감정은 단순히 좋고 싫고 이런 마음으로 나뉘는 마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끌리는 감정이 있었지만요, 그보다 먼저 찾아온 건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불안이었고, 그 불안이 쌓이면서 마음이 쉽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감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한 번은 좀 멈춰서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더 기대했다가 더 아파지는 상황을 스스로 막아보려는 선택이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이 관계를 곱씹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막연히 기다리기보다는 이 관계가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도 붙잡아야 할 관계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애썼고, 자기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완전히 문을 닫지는 못하고, 아직 남아있는 작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많이 버텼고요. 그래서 지금의 마음은 더 이상 무작정 흔들리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 기대와 불안 사이에서 방황을 하던 단계를 벗어나서요. 천천히 스스로를 지키는 쪽으로 이 감정이 정리되어 가는 흐름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속마음의 시작이요. 의외로 꽤 단단해요. 이 완즈킹. 이제는 더 이상 상대방의 말 한마디, 반응 하나에 하루 기분이 다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마음은 여전히 있는데요. 그 마음을 끌고 가는 방식은 이전이랑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잖아. 적어도 내 감정만큼은 내가 책임을 지자.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차가워진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다시 세운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제 이 감정보다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는지,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 빠지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속으로 이 관계를 조용히 평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랑 같이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나만 노력하는 구조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마음만 있으면 괜찮다고 넘기지 않아요. 이 관계의 구조 자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즈 3번. 여기서 여러분의 시선이 더 멀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지금의 이 순간의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관계가 계속 간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 선택이 몇 달 뒤, 몇 년 뒤에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는 도망이 아니라 앞을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여러분은 뭔가를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너무 많이 생각을 했고, 너무 많이 감정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쉬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커요. 여러분은 밀어붙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끊지도 않고, 잠시 멈춘 채로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조용히 지켜보는 상태예요. 이거는 회피가 아니라 정리하기 전에 숨 고르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마음이 차갑게 식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 사정이 보이기도 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다만 예전과 다른 건요, 이제는 그 이해가 나를 희생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감은 하되 모든 짐은 내가 대신 지진 않겠다. 이게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이에요. 그리고 전차 카드.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다시 앞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요, 언젠가는 결단을 내릴 거야 라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선택에만 맡기는 상태는 점점 견디기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폭발적인 행동은 아닌데요. 조만간 방향이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말이든 태도든 선택이든 어떤 움직임이든 나올 거예요. 근데 물론 아직은 완전히 하나로 기울진 않았어요. 이 펜타클 2번은요. 붙잡고 싶은 마음과 놓아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아직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고요. 이거는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답을 찾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 이 완즈 2번이 말해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어요. 아직 문을 열진 않았는데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마음속에서는 거의 정리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속마음의 끝은요, 혼란이 아니라 조용한 각오에 가까운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선택을 하겠다. 상황에 끌려가지 않겠다. 이게 지금 여러분 마음의 결론입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단순히 감정이 식어서 생긴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한참 흔들리고 많이 고민하고 혼자서 수없이 생각한 끝에 조금 단단해진 상태에 가까워요. 처음에는 감정이 앞서서 상대방 반응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움직였고 그게 반복이 되면서 점점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렇게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잖아.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 뒤로는 이 감정만 보지 않고 이 관계의 구조와 방향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 쪽인지, 아니면 계속 같은 자리에 묶어두는 건지, 그런 걸 차분히 따져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마음은요, 서두르지도 도망치지도 않는 상태인 거예요. 잠시 멈춰서 이제 숨을 고르면서도 언젠가는 내가 직접 선택해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결정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요. 마음속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큰 그림이 이미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의 끝은요. 망설임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과 그 사람의 앞으로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음의 출발점은 분명해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혼자만의 감정을 키운 게 아니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통한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고요. 괜히 시선이 오래 머물렀던 장면이 있었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이건 나만의 착각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처음부터 가볍지 않았고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미 상대가 아니라 우리라는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는요, 여러분에게 단순한 호감 이상이 됐어요. 여러분은요, 이 사람을 두고 여러 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가볼까? 여기서 멈추는 게 맞을까? 이런 식으로요. 이 관계는 여러분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기준, 선택까지 건드렸어요. 그래서 더 쉽게 놓을 수 없었고, 그래서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사랑이기도 했고, 동시에 여러분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은 그런 관계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 데빌 카드. 여기서는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관계에 분명히 집착이 섞여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왜 연락이 늦는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지,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붙잡았을 가능성이 커요. 놓아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요, 이 감정이 또 발목을 잡았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왜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이런 자책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감정이 깊었단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요, 감정에 휘둘리기만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은 화를 내기보다는 참았고, 상대를 몰아붙이기보다는 스스로 감정을 눌렀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의외로 차분하고 어른스럽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속은 이렇게까지 복잡한데도 이 관계를 망치지 않으려고 여러분은 꽤 오랫동안 스스로를 다스려 온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성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관계가 정말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 왜 항상 내가 더 이해해야 하는지, 여러분은요, 감정만으로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한 발 떨어뜨리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거는 마음이 식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깨어남인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은요, 외로움을 느꼈어요. 같이 있는데도 되게 혼자인 느낌이고요. 기대하면 할수록 더 허전해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거고요. 이 카드는 여러분이 이미 이 관계에서 한 번은 춥고 쓸쓸한 시간을 지나왔다는 걸 말해줘요. 그럼에도 여러분의 마음은요,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이 정도로 무너질 사람이 아니지.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잃고 싶진 않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요, 이 관계가 계속된다고 해도 예전처럼 끌려가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겼어요. 여러분 안에서도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불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요, 서두르지 않아요. 이 관계가 좀 더 기다려볼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까지가 최선이었는지 차분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미련이 아니라 판단을 위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인연은요, 가볍게 스쳐가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서로에게 느껴지는 교감이 있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그 깊어짐이 항상 행복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진 않았어요. 끌림이 강했던 만큼 집착도 생겼고, 상대 반응 하나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기도 했어요. 놓아야 한다는 생각과 그래도 붙잡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부딪히는 시간이 길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감정을 무조건 터뜨리기보다는 참고 조절하고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겉으로는 되게 차분해 보였지만요. 속으로는 꽤 외로운 싸움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 나만 이렇게 애쓰는 것 같지? 이런 생각도 여러 번 들었을 거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거는 사랑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이 관계가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 이제는 그런 걸 먼저 보게 된 거예요. 이 감정만으로는 관계를 끌고 가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이런 걸 몸으로 느낀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은요, 급하게 결론을 내진 않지만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무작정 기다리거나 매달리는 상태도 아니에요. 이 관계가 좀 더 기다려볼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지, 차분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흐름의 끝은요, 약간 뭐 갑작스러운 이별이나 드라마 같은 재해보다는요,
여러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선택과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상황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관계라면요. 이 관계는 아직 가능성이 완전히 닫히진 않았어요. 다만 지금처럼 한쪽만 더 참고 더 이해하는 구조라면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관계가 계속 가려면요. 상대의 태도 변화나 관계를 대하는 진지함이 분명히 보여야 하는 시점이에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쪽에서 마음을 접는 흐름으로 천천히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짝사랑의 관계라면요. 이 짝사랑은요. 완전히 혼자만의 감정이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상대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상대에게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게 만들고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게 했을 수 있어요. 이 흐름에서는 여러분이 언제까지 기다릴지 스스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해 보여요. 그 기준을 넘기면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썸의 관계라면요. 이 썸은 지금 단계에서 오래 지속되기 어려워요. 감정은 분명히 있는데 이 관계의 정의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은요. 사귀는 쪽으로 확실히 가거나 아니면 각자 마음을 정리하는 쪽으로 갈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애매한 썸을 계속 끌고 가기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너무 많이 지쳐 있는 거예요. 연애 중인 관계라면요. 이 연애 중인 분들에게는 이 흐름이 조금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설렘보다 존중과 균형이 더 중요한 시기이고요. 누가 더 사랑하느냐보다 누가 더 참고 있느냐가 느껴진다면요. 이 관계를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이 시기를 잘 넘기면 감정이 훨씬 안정된 연애로 갈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이 관계의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단절된 관계라면요. 이 관계에서는 아직 감정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문득문득 상대가 떠오르거나 다시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전 방식 그대로의 재회는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커요. 다시 이어지려면 이 관계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은요, 무작정 돌아가기보다는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길 때만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요, 이 관계는 이제 감정으로 버티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선택과 기준의 단계에 들어왔단 거예요. 어떤 선택이든 간에 여러분이 스스로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그럼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 카드들이 먼저 말해주는 건요. 이 관계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를 너무 오래 붙잡고 왔다는 거예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 누가 더 참았는지, 누가 더 많이 좋아했는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소모시켜 왔어요. 이 소드 5번은요. 지금 이 관계에서는 누군가가 이겨도 결국은 마음은 다친 채로 남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감정 싸움이나 속으로 따지고 드는 그런 구조에서는 한 발 물러나는 게 필요하다는 조언이에요. 이어서 완주 9번은요. 여러분이 이미 여기까지 정말 많이 버텼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려고, 이 관계를 지키려고 자기 감정까지 눌러가면서 여러분은 충분히 애썼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요. 조금 쉬어도 돼. 지금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아도 돼. 이런 메시지를 건네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견뎌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이 달 카드는요. 지금은 모든 게 다 보이지 않는 시기라는 걸 말해줘요. 상대의 마음도 이 관계의 방향도 아직은 안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의 조언은 단순해요. 지금 당장 확실한 답을 내리려고 하지 말 것. 불안한 마음으로만 성급한 선택을 하지 말 것. 이 감정이 흔들릴수록 잠깐 멈추고 조금 더 지켜보라는 메시지예요. 자, 여기까지가 2번 카드 리딩이었습니다. 오늘 리딩은요,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애써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조금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걸 조용히 알려주는 흐름이었어요. 이 리딩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참여가 정말 저의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여러분 상황에 맞게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시다면 1대1 개인 상담도 준비되어 있어요. 자세한 안내는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3번 카드의 이 사람은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감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좋아도 티 안 내고, 흔들려도 티 안 내고, 마음이 있어도 자존심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버티는 스타일로 보여요. 자, 처음부터 이 스트렝스 카드가 뜨면요,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있는데도 참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에게 끌리고, 신경 쓰이고, 마음이 흔들리는데요. 그걸 밖으로 막 던지지 않아요. 나 이렇게까지 마음 썼다. 이런 티도 잘 안 내고요. 왜냐면 이 사람은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주도권을 잃는다고 느끼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참고, 버티고, 다스리는 중이에요. 근데 그게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가끔은 좀 답답하긴 하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마음이 있으면 좀 말 좀 하지 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펜타클 4번이 바로 그 답답함의 핵심이에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향한 마음을 쉽게 풀어놓지 않아요. 정말 꽉 잡고 있고요. 감정도, 관계도, 자존심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마음을 주면 쉽게 놓지 않는데 대신 그 마음을 쉽게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식이 좀 소유욕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 말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사람 마음이 있으면서도 가끔은 말로 이기려는 태도가 나올 수 있어요. 감정 싸움이 생기면 그냥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로 끝낼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괜히 떠보거나 상대를 시험하듯이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는데 지기 싫어서 그래요. 근데 솔직히 이런 태도는 상대 입장에서는 진짜 좀 피곤하긴 하죠. 근데 또 이 펜타클 8번 이 사람의 좋은 점도 분명히 나와요.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건요. 이 사람이 이 관계를 말로만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속으로는 내가 제대로 해야 한다. 가볍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티는 안 나도 자기 방식으로 성실하게 다가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 연락이든 만남이든 관계의 기반이든 조금씩 쌓아가려는 타입이에요. 이 사람은요, 감정에 서툴 뿐 빈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 소드킹 분위기가 확 고정이 돼요. 이 사람은 감정이 생겨도 마지막에는 결국 머리로 판단을 해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과 별개로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차갑고 좀 무덤덤해 보였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관심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 커지는 걸 스스로 경계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이 카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그만둘까? 거리를 좀 둬 볼까?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지나갔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싫어져서가 아니라요. 지금 이 관계에서 자기가 감당하기 버거운 감정이 생겼거나 혹은 이대로 가면 좀 상처를 받겠다 싶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한 발 빼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좀 갑자기 차가워진 척 연락이 줄어든 적이 있었다면 이 흐름일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커져서 도망친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소드 에이스, 여기서 다시 확 뜨는 게 나와요. 이 사람 결국에는 이 명확함을 원해요. 애매한 관계로는 오래가지 못해요. 속으로는 계속 이 관계 도대체 뭐지? 정리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음을 먹으면 어느 날 갑자기 딱 잘라서 말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좀 무섭게 솔직해질 수도 있고요. 이 카드의 장점이자 단점이 그거예요. 상대가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혼자서 결론을 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펜타클 3번. 결국 이 사람은요, 혼자 상상만 하고 끝내는 타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 서로 맞춰가면서 현실적으로 쌓아가 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어요. 다만 좀 방식이 서툴고 표현도 좀 딱딱하고 중간에 자존심이 끼어들어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전체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사람의 마음 흐름을 좀 차분히 따라가 보면요. 이 감정은 가볍게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분명히 끌림이 있고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마음을 쉽게 꺼내지 못한 채
그 안으로 꽉 붙잡고 있었던 상태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감정이 생겼다고 그거를 좀 바로 표현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마음이 커질수록 더 조심하고 더 계산하고 자기 감정은 스스로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차갑거나 거리를 두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관계 안에서 갈등이 생기면은 좀 솔직하게 감정을 풀어내기보다는 말로 우위를 좀 잡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나의 마음의 위치를 좀 확인하려는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에게 뭐 마음이 없다 이러기보다는요, 자기가 이제 상처받는 쪽이 되게 싫어서 나온 태도인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람은 이 관계를 그냥 흘려보낼 생각은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자기 방식으로 되게 성실하게 좀 다가가려고 했고요. 관계를 현실적으로 쌓아가는 의지도 있어요. 다만 이 감정이 어느 선을 넘었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 스스로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한 발 물러나려는 선택을 좀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좀 갑작스러운 거리감이나 좀 온도 변화가 좀 느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마음은 완전히 돌아서기보다는 애매한 상태로 끝내고 분명한 방향을 정하려는 쪽으로 흘러가요. 결국 이 사람은 이 마음을 숨긴 채 머무르기보다는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이 관계를 정리를 하거나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마음의 출발은 이 깨달음에 가까워요. 이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그 사람이 했던 말과 행동이나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이 혼자 삼켰던 그런 감정들까지 어느 순간 아 이제 알겠다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누굴 원망해서도 아니고 스스로를 탓해서도 아니고 그냥 상황이 좀 또렷하게 보이는 순간이 생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예전처럼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 깨달음 뒤에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게 이 전차카드, 움직이려는 마음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상대 반응에 끌려가고 싶지 않고 상황이 정해주길 기다리고 싶지도 않아요. 내가 정해야지. 내가 방향을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길 수도 있어요. 어떤 선택이든 이제는 주도권을 내가 쥐고 가고 싶다. 이런 속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요. 이렇게 단단해졌는데도 마음이 완전히 이제 굳어버리진 않았어요. 이건 컷 페이지인데요. 여러분 마음 안에는 아직 굉장히 좀 순한 마음도 남아있는 거예요. 상대가 진짜로 한 번만 다르게 나아졌다면, 정말 말 한마디만 솔직했다면 다시 부드럽게 웃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도 완전히 벽을 치진 못했고요. 아직은 한 번쯤은 더 지켜볼까? 이런 여지도 좀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 마음을 아무한테나 좀 말하진 않아요. 요즘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좀 마음은 계속 안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의 조언보다는 내 기준이 더 중요해졌고, 이 관계를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생각이 많아진 분들은 이 은둔자 카드랑 정말 잘 맞아요. 그리고 이쯤에 오면요, 여러분 마음에는 기준이 생겨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였다면요, 지금은 달라요. 이 관계에 안정감이 있는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이 관계가 내 삶을 흔드는지 아니면 지켜주는지, 이제는 설렘 하나만으로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마음이 식은 게 아니라 눈높이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은 사랑을 봐도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더 불안해지는지 아니면 더 단단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했고요. 여러분은 이제 이 사랑 때문에 나 자신을 흔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편안함이 없는 관계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오래 못 간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은요, 아직 아쉬움은 있어요. 아, 조금만 더 달랐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올라올 수 있어요. 특히 혼자 있을 때 더 떠오르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슬픔에 잠겨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프긴 한데요. 거기에 머무르진 않아요. 그리고 이 마지막 펜타클 퀸. 이 카드가 말해주는 여러분의 속마음의 결론이 이거예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나를 맡기기보다는 내가 나를 잘 돌보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인 거예요. 이 감정을 함부로 쓰지도 않고 나를 귀하게 대하는 관계를 원하고 불안한 사랑보다는 편안한 마음을 택하겠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은요, 차갑지도 매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 더 어른이 된 상태입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마음은 좀 충동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한 번은 크게 겪고, 한 번은 크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만들어진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이 관계 안에서 헷갈림도 있었고, 기대도 있었고, 그만큼 실망도 함께 겪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감정을 더 키우기보다는 상황을 좀 똑바로 바라보려고 했고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꽤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상대방의 반응 하나에 마음이 크게 출렁이진 않아요. 이 감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그 감정이 여러분의 판단을 끌고 가도록 내버려두지는 않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멈출지보다도 이 관계가 내 삶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지도 않고 누군가를 밀어붙이지도 않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쪽에 가까워요. 이 아쉬움이나 미련이 좀 문득문득 올라올 수는 있지만요. 그 감정에 휘둘려서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흐름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은 나를 지키는 선은 어디까지 둘 것인지, 어떤 관계가 나에게 맞는지 차분히 가늠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흐름은요, 격한 결단이나 감정 폭발로 끝나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정리되어 가는 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요, 크게 외치거나 갑자기 확 터트리는 말이 아니에요. 속으로 오래 묵혀두었다가 혼자 있을 때, 혹은 밤에 문득 떠올리면서 삼키는 말에 좀 가까워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소드 6번.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요, 조금만 거리를 두고 싶었다에 가까워요. 여러분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기보다는요, 이 감정이 너무 복잡해져서 이 상태로는 더 얽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없이 좀 멀어진 적이 있다면 그건 차갑게 돌아선 게 아니라 스스로를 좀 진정시키기 위한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을 안고 가기에는 지금의 상황이 좀 버거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속으로 계속 균형을 고민해왔어요. 내가 너무 받기만 한 건 아닐까? 나는 이 사람한테 제대로 돌려준 게 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여러분이 더 많이 주고, 여러분이 더 많이 이해해 준 걸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좀 미안함이 있고요. 그거를 말로 잘 못해서 그렇지 마음속에서는 좀 부채처럼 남아있는 감정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컵 6번은요.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과의 좋은 기억이 아직은 꽤 많이 남아있던 걸 보여줘요. 그 사람은 힘들었던 순간보다 여러분과 함께 웃었던 순간이나 좀 편하게 나누었던 말들이나 괜히 사소한 걸로 웃었던 날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완전히 정리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 사람 마음 한편에서는 그때 참 좋았다. 이 생각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컵 10번. 이거 솔직한 속말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완성된 모습을 한 번쯤은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이대로 잘 흘러가면 좀 더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서로 의지하는 그림을 좀 머릿속에 그려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가볍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다만 그 그림을 현실에서 감당할 자신이 그때는 부족했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지금도 여러분의 반응을 유심히 보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라던가, 표정 하나라던가, SNS의 작은 변화까지도 괜히 의미부여하면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아직 마음이 좀 남아있나? 내가 다가가면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선뜻 말은 못 꺼내요. 괜히 또 상처 줄까봐, 괜히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까봐 좀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여왕제 카드에서 이 사람의 진심이 보여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해요.
편하게 기대도 될 것 같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도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을 건드리는 순간 이 관계가 다시 깊어질 걸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쉽게 말을 못 거는 이유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꽉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을 놓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열 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좀 드러내기보다는 안에 좀 꼭꼭 숨겨둔 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오기를 은근히 기다리면서도 그거를 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펜타클 5번이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이 속으로 외로움을 꽤 많이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의 거리감이라던가 말하지 못한 감정이라던가 정리가 안 된 그런 마음 때문에 혼자서 좀 쓸쓸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요, 자존심 때문에 나 외롭다, 나 후회한다, 이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말이 없는 상태로 보였을 수 있어요.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사람의 마음은요,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감정에 가까워요. 분명 한때는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당시의 상황이나 감정이 좀 너무 복잡했고, 그래서 스스로 좀 거리를 두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됐을 거라는 것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여러분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남아있고요. 여러분이 먼저 베풀었던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빚을 진 것 같은 감정도 느끼고 있어요. 말로는 하지 못했지만 받기만 했던 생각이 계속 마음에 걸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런 편안한 순간들이 여전히 기억에 남아 있어요. 힘들었던 장면보다 자연스럽게 웃었던 순간들이 더 자주 떠오를 수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잊었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다시 다가올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닌 애매한 마음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의 반응을 좀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혹시 아직 연결될 여지가 있는지 혼자서 좀 계속 가늠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쉽게 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요, 명확한 한 문장보다는 그때는 많이 미안했고, 그래도 그 시간들이 소중했고, 아직 완전히 놓지는 못했다. 이 세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섞여 있는 상태에 가까운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과 그 사람의 앞으로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완즈 킹 카드는 관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의 흐름에서 누군가가 애매하게 하지 말자, 이런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관계가 확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상대가 좀 적극적으로 나오거나 혹은 여러분이 마음을 딱 정리하고 기준을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흐름이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근데 이 적극성 옆에 이렇게 컵킹, 감정적인 깊이도 같이 떠요. 이거는 감정은 있다라는 카드예요. 다만 그 감정이 막 표현으로 좀 쏟아지는 느낌은 아니고요. 조용하지만 좀 무게가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서로 감정이 없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이 있는데도 표현 방식이 다르거나 타이밍이 어긋나서 좀 삐끗할 수 있는 흐름이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좀 속도가 붙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갑자기 좀 얘기가 오가거나 갑자기 만남이 좀 잡히는 식으로 좀 속도가 붙고요. 이 카드는 한번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이는 카드라서 관계가 잠깐이라도 갑자기 뭐지? 이렇게 확 진전이 되는 장면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만 이 속도는 감정이 정리가 돼서라기보다는 감정이 넘쳐서일 때도 많아서 이 기세가 빠르게 붙는 만큼 뒤에 오는 현실 카드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완즈 6번. 이 카드는 되게 좋은 기운이에요. 서로가 이제 서로를 다시 한번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는 장면이고요. 혹은 누군가의 마음이 조금 더 확실해지는 장면이 있어요. 이거 연락이든 만남이든 작게라도 성과가 보이고요. 관계가 일단은 잘 풀리는 듯한 그런 흐름이 보여요. 여기까지가 이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장면들이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관계가 이제 좀 갑자기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큰 고백이나 큰 약속보다는 작은 관심, 작은 진심, 조심스러운 접근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갑자기 좀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좀 달라졌네? 이 정도의 변화로 시작할 가능성이 커요. 이 카드가 나온다는 거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아직 완성형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펜타클 7번. 여기서부터는 기다림과 지켜봄이 들어가요. 앞에 흐름이 잠깐 좋았다고 해서 바로 안정이 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테스트하듯이 이거 진짜 달라진 게 맞아? 이번엔 믿어도 돼?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이 카드가 뜨면 이 관계가 이어진다고 해도요. 한 번은 속도를 늦추고 현실적으로 좀 점검하는 구간이 꼭 옵니다. 그리고 이 소도 10번. 여기서는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카드가 나오면요. 이 관계 흐름에서 한 번은 크게 꺾이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완전한 끝이라기보다는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못 간다. 이런 거를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애매함을 더는 못 견디거나 갑자기 좀 자존심 싸움이 터지거나 예전 상처가 다시 건드려지면서 또 이러네 하고 마음이 확 내려앉는 장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카드는 이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요. 이 관계를 살리려면 바꿔야 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보여줘요. 이거 참 아프지만 꼭 필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이 아쉬움과 좀 후회가 남는 흐름이에요. 상대든 여러분이든 조금만 달랐으면, 말 한마디만 더 했으면, 이런 아쉬운 감정이 남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카드가 진짜 핵심인 건요. 끝나서 슬픈 것만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이라서 관계가 완전히 불타서 사라진 느낌은 아니란 거예요. 다만 상처 없이 예쁘게 가는 흐름은 아니고 한 번은 아픈 장면을 지나게 되는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흐름을 한번 보자면요. 앞으로의 관계는 한번 속도가 붙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우리 다시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장면이 실제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현실적으로 서로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오고 그 과정에서 예전 방식이 다시 튀어나오면 이 관계가 한 번은 크게 꺾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한 번은 정리가 들어가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흐름인 거예요. 다시 이어진다면 예전으로 돌아가는 재회가 아니라 조건이 바뀐 형태로 가야 하고요. 그게 안 되면 아쉬움이 남는 정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적으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관계라면요. 이 관계가 다시 부드러워질 여지는 충분해요.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 예전보다 좀 편해졌다는 느낌도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오래 가려면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가 같이 따라와야 해요. 그게 없다면 또 비슷해지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관계가 다시 식을 수도 있어요. 짝사랑의 관계라면요. 상대의 반응이 전보다는 좀 더 또렷해질 수는 있어요. 관심 표현이 보이거나 접점이 좀 늘어나면서 기대가 커질 수가 있는 흐름이에요. 다만 이 확실한 표현 없이 좋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여러분 쪽에서 이게 어디까지지? 라는 그런 고민이 다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짝사랑은요. 기대와 확인이 함께 가는 흐름으로 보여요. 썸의 관계라면요. 이 썸은 잠깐 확 달아오를 가능성이 커요. 연락도 잦아지고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은요. 사귀자 이렇게 바로 굳어지기보다는 한 번 더 서로를 재보는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가 결단을 안 하면요. 이 썸이 다시 애매해질 수도 있어요. 연애 중인 분들이라면요. 이 관계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정도 회복이 되고 서로를 다시 인정하는 순간도 보여요. 다만 예전 갈등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요. 같은 문제로 한 번 더 좀 부딪힐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감정을 키우는 것보다 관계를 다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단절된 관계라면요. 연락이나 소식처럼 작은 연결고리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다시 흔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 흐름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재회라기보다는 이번에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되는 흐름이에요. 확신이 없다면요. 다시 거리를 두는 선택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한번 조언점 카드도 뽑아볼게요. 이 조언점 카드들이 공통으로 말해주는 건 딱 하나예요. 이 관계에서 여러분이 먼저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펜타클의 퀸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이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란 걸 말해줘요. 마음을 주더라도 내 생활이나 나의 리듬, 나의 감정이 흔들릴 정도로 주지 말란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버텨왔고 감당해왔어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맞추기보다는 나를 편안하게 두는 쪽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이 펜타클 6번은요, 관계의 균형을 얘기해요. 한쪽만 계속 주고, 한쪽만 이해하고, 한쪽만 기다리는 관계는 지금 흐름에서는 오래가지 않아요. 이 조언은 단순해요. 주는 만큼 받는지, 받는 만큼 돌려주고 있는지. 이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요, 그 자체가 이미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즈 8번은요, 이 머뭇거림을 너무 오래 끌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상대 반응을 계속 해석하고 타이밍만 쳐다보면요, 여러분의 마음만 더 지칠 수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말로 정리를 하든 아니면 마음의 방향을 옮기든 간에 어느 쪽이든 결단은 생각보다 빠르게 내리는 게 여러분에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조언을 합치면요, 나를 지키면서 균형을 보고 미루지 말 것,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번 카드 리딩이었고요. 이번 리딩은 이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보다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덜 아프고 덜 흔들리는지를 조용히 짚어주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남겨주세요. 그 작은 참여가 정말 제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여러분 상황에 맞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시다면요, 1대1 개인 상담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이제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카드 리딩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람 속마음부터 살펴볼게요. 자, 4번 카드의 이 사람은요, 한번 마음이 가면 좀 크게 요란하게 티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 대신에 좀 조용하게, 길게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러분이 한 감정이 그냥 호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이랑 마음이 같이 묻어있는 느낌이 좀 강하네요. 자, 첫 번째 컵 퀸. 이 사람 속마음의 시작이요, 굉장히 따뜻해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정이 간다, 마음이 쓰인다, 이런 감정이 먼저 떠요. 여러분이 힘들어 보이면 더 마음이 쓰이고, 말투나 표정이 살짝만 달라져도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신경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따뜻함을 표현할 때도 과하게 들이대진 않아요. 은근히 챙기고 은근히 배려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완즈 페이지부터 분위기가 좀 살짝 귀여워져요. 이 사람 여러분 앞에서 괜히 말 한마디 더 해보고 싶고, 괜히 장난도 치고 싶고, 자기가 관심을 받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또 엄청 막 노련한 플러팅 같은 게 아니고 어딘가 서툴고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조금 유치할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앞에서는 이 감정이 조금 들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완지 6번 카드는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괜찮은 사람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자랑스럽게 느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이 뭘 해내는 모습,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모습에서 묘하게 마음이 커져요. 그래서 이 사람 속으로는 나도 저 사람 옆에 서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은근히 자존심에도 걸려있는 느낌이고요. 괜히 더 신경이 쓰이고 괜히 더 잘 보이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여사제 카드가 나오면요, 이 사람은 감정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속으로는 이미 많은 걸 느끼고 있는데 겉으로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나한테 마음이 있나 싶다가도 또 금방 조용해지고, 좀 그렇게 반복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카드는 이 사람이 좀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들킨 게 싫어서, 혹은 이 감정이 너무 소중해서 쉽게 말하지 못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좀 자주 떠올리는 감정이에요. 이 컵 6번은요, 그냥 설렘이라기보다 익숙하고 편안한 정, 그리고 예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좀 마음이 놓이는 느낌인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진짜로 이게 과거의 인연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좀 스쳐간 적이 있거나, 한번 끊겼거나, 다시 이어진 관계나, 혹은 그때가 좋았지 싶은 기억이 있는 관계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따뜻한 장면이 먼저 떠오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펜타클 6번에서 상대방의 마음이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어요. 이 사람은요, 속으로 나만 받는 건 싫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는 만큼 나도 뭔가 해주고 싶고, 나도 이 관계에 내 몫을 채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라도 좀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선물이나 뭐 여러분을 뭐 돕는다던가, 뭐 챙긴다던가, 연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로 좀 모습이 나올 수가 있고, 어쨌든 이 표현 방식이 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펜타클 나이트가 뜨면요, 좀 속도가 느려요. 근데 느린 대신에 좀 안정적이에요. 이 사람은요, 갑자기 좀 확 다가왔다가 확 식는 사람이 아니라요, 천천히, 꾸준히, 같은 톤으로 다가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좀 답답할 순 있어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근데 이 사람은요, 진짜 마음이 없으면 이렇게 꾸준하게 못해요. 이 카드는요,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가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스타. 이거 카드가 너무 예뻐요. 이 사람 마음속에는 희망이 있어요. 당장에는 확실한 결론이 없어도 언젠가는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포기하기보다는 조용히 계속 바라보고 조금씩 다가오려는 흐름입니다.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이 가고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은근히 챙기고 싶어 하는 감정이 먼저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는 괜히 말 한마디 더 해보고 싶고, 괜히 관심을 확인하고 싶어서 서툴게라도 이 신호를 보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은요, 감정을 다 드러내지 못해요. 속으로는 이미 많이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좀 조용하게 숨기고 스스로 좀 확신을 쌓아가는 좀 흐름이 보이고요. 그 와중에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좀 따뜻한 기억이나 편안함이 좀 남아있고, 그래서 좀 쉽게 끌어내지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좀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고, 또 천천히지만 꾸준하게 관계를 앞으로 움직이려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언젠가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품고 있는 흐름으로도 보여요. 그래서 좀 급하게 결론을 내기보다는요, 시간을 두고 조심스럽게 여러분에게 가까워지려는 마음이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속마음도 함께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속마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이미 여러 갈래길을 다 그려본 뒤에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마음이 좀 보이네요. 자, 첫 번째 완즈 2번. 여러분의 마음은요, 지금 딱 갈림길 위에 있어요. 한쪽으로는 조금만 더 가볼까? 이 감정 버리기엔 좀 아깝지 않나? 이 생각이 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여기서 더 가면 또 똑같아지지 않을까? 이번에 내가 상처받는 쪽이 아닐까? 이런 계산도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이거는 선택을 미루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쉽게 고르지 못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소드 3번이 나왔다는 건요, 여러분 마음에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누가 크게 잘못했다기보다는 기대했던 마음이 좀 어긋났거나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쌓였다가 좀 한번 크게 찔린 느낌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을 열려고 하면, 아, 또 아프면 어쩌지? 이 생각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은 이미 한 번은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카드예요. 여러분 마음 한쪽에는 좋았던 순간들이 아직 선명해요. 뭐 편했던 말투라던가, 자연스럽게 웃었던 순간이라던가, 괜히 마음이 놓였던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고, 그래서 완전히 돌아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의 상처보다 그때의 따뜻함이 가끔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은요, 아무 마음이나 쉽게 주진 않아요. 이 펜타클 4번은 지금 감정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좋아도 티도 안 내고, 그리워도 혼자만 삼키고, 이 감정을 혼자만 좀 붙잡고 있고, 예전처럼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싶진 않아 해요. 이번엔 내가 먼저 무너지지 말자.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은요, 사실 감정이 식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따뜻하고 마음을 주면은 크게 주는 타입이에요. 다만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키는 선을 함부로 넘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요. 나답게 빛나는 상태로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는 이 완즈 에이스, 아직도 불씨가 살아있어요. 만약 이번에 다르게 간다면? 이번에 좀 더 솔직해진다면? 이런 기대들이 완전히 꺼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요, 끝내려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품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완즈 10번이 나온 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은 이미 이 관계에서 꽤 많이 버텼어요. 참았고, 이해했고, 혼자서 감당한 게 많아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이번에도 내가 더 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해요. 아무리 불씨가 있어도 예전처럼 짐을 다 짊어질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이 완즈킹이란 건요. 여러분 속마음의 결론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은요.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가 결정을 내리고 싶다는 마음인 거예요. 좋아하더라도 나를 흔드는 관계는 원하지 않고 다시 간다면 분명한 방향과 태도가 있는 관계를 원해요. 이거는 차가워진 게 아니라 단단해진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체 흐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한 덩어리로 이어서 보자면요. 이 마음은 아직 완전히 끝난 감정도 아니고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낼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에요. 한 번은 마음이 크게 흔들렸고요. 그 흔들림 속에서 상처도 분명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은요, 이 감정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지만요, 예전처럼 좀 무작정 기대고 싶지도 않아 해요.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따뜻한 기억이 남아있고, 그 기억 때문에 쉽게 돌아서지 못하면서도 또 같은 이유로 다시 상처를 받을까봐 조심스럽게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은요, 지금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보다 이 관계가 나를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이번에도 내가 다 감당해야 하는 관계라면 차라리 여기서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는 이유는요. 이 관계가 한때는 여러분을 웃게 했고 여러분답게 만들었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좀 더 지켜보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덜 아플지를 천천히 가늠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끝은요, 충동적인 선택이나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도권을 쥐고 정리를 하거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향을 차분히 찾는 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요, 감정에 휩쓸려서 쏟아내는 고백이 아니라 속으로 여러 번 정리를 하고 이 말은 해도 되나? 이 말까지 해도 괜찮을까? 고르고 고른 말에 가까운 걸로 보여요. 첫 번째 컵킹.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전하고 싶은 건요, 내 마음이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 겉으로는 좀 차분해 보였을지 몰라도요, 속으로는 감정을 계속 눌러왔고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이 조절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심은요, 불안정한 설렘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무게가 있는 감정이에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책임이라는 단어가 같이 떠오르는 마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 마음 안에는 아직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감정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식은 마음이 아니라요, 다시 한 번이라면 다르게 해보고 싶다. 이런 옅은 기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 완전히 닿진 않았다. 이쪽에 더 가까워요.
다만 이 감정을 그 사람은 섣불리 꺼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이 가장 솔직해져요. 이 사람은요, 이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쪽 탓으로만 돌리고 싶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도, 자기가 부족했던 그런 선택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요, 나도 책임이 있었다. 공평하게 보자면 내가 잘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 해요. 이거는 변명보다는 좀 정리된 시선에 좀 가깝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 매지션 카드는 이 사람이 여전히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 하는 뜻이에요. 말로만 후회를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에는 좀 다르게 행동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속으로는요, 이번에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아직 확실은 없지만요,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좀 솔직히 말하면요, 이 사람도 좀 많이 지쳐있긴 해요. 이 관계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좀 느껴지고, 감정이 다시 무거워질까봐 겁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요, 나도 버거웠어. 쉽지 않았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요, 이 사람도 자기 나름의 짐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요, 이 사람은 후회와 아쉬움이 함께 남아있어요.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조금만 더 솔직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혼자 있을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다만 이 후회는요, 자책보다는 놓쳐버린 감정에 대한 좀 아쉬움에 가까운 걸로 보여요. 그리고 다음에 이 컵 나이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여러분을 떠올릴 때 감정이 다시 부드러워져요. 보고 싶다거나 한 번쯤은 마음을 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올라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딱딱한 사과가 아니라 조금은 감정이 담긴 말 있잖아요. 그때 내 마음은 진심이었어. 이런 말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이 월드라는 건 이 사람이 이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인연을 자기 인생의 한 장면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 관계를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로 정리를 하고 싶어 해요. 끝이라면 끝으로, 이어진다면 새로운 단계로. 그래서 애매한 상태로 남겨두고 싶진 않아 해요. 전체 흐름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마음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충동적인 후회에 가깝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고, 그래서 쉽게 잊혀지지도 가볍게 넘겨지지도 않은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관계를 돌아보면서 좋았던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니다 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감정이 깊었던 만큼 부담도 있었고, 그 부담 때문에 스스로 물러난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됐다는 점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 마음에는 이 미련만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작정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감정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신에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지금이라면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차분하게 정리해본 뒤의 마음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과의 관계를 하나의 중요한 이야기로 보고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관계가 애매하게 남아있는 건 원하지 않아요. 다시 이어진다면 이전과는 다른 태도와 책임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고요. 그게 어렵다면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선택 역시 피하고 싶어 하진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의 끝은요, 감정에 휩쓸려 던지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하게 하자라는 쪽에 더 가까워 보여요. 이 관계를 이어가든 정리를 하든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요, 이미 한 번쯤은 결론을 향해서 천천히 정리가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과 그 사람의 앞으로의 관계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앞으로의 관계 초반에는요, 조금 시끄러운 장면이 보여요. 완전 오버. 이건요, 서로 마음이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있는데 말이 안 맞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괜히 부딪히는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말이 엇갈리지? 우리 지금 같은 얘기 하는데 왜 계속 싸우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특히 이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순간 사소한 말 한마디가 괜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 흐름이 계속 답답하게만 가진 않아요. 여기서 이 썬카드. 한 번은 확실하게 관계가 밝아지는 장면이 와요. 이거는 웃게 되는 순간이고 또 마음이 풀리는 대화를 하게 되는 거고요. 혹은 아 그래도 이 사람 나 좋아하긴 하는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는 타이밍인 거예요. 이 카드가 뜨면요. 그동안 쌓였던 오해나 긴장이 잠깐이라도 좀 풀리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관계에 대한 기대가 확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밝아진 흐름은요. 자연스럽게 이제 예전으로 이어져요. 처음에 친했던 그때의 분위기 아니면 편했던 말투 굳이 애쓰지 않아도 좋았던 그 느낌 있잖아요. 특히 단절되었던 관계라면 우리 원래 이랬지 하고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썸이나 애매한 관계라면 감정이 훨씬 부드러워지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이때는 이번에 진짜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관계에 좀 중요한 갈림길이 나와요. 이 소드 에이스. 여기서 분위기가 좀 좋아졌다고 해서 애매한 상태를 계속 끌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은요, 말로 정리를 해야 할 타이밍이 와요. 우리 지금 어떤 사이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이런 질문을 피하면요, 이 관계는 다시 흐려지고, 이 질문을 하면 관계는 확실히 달라져요. 이 카드는요, 관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명확함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그 이후에는 상대의 신호가 조금 더 가벼운 방식으로 와요. 뭐 장난처럼 던지는 말이라던가, 괜히 안부를 묻는 연락이 온다던가, 살짝 떠보는 행동이 올 수가 있고요. 아직은 확신보다는 반응을 보고 싶다에 가까운 태도로 보여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의 반응이 다음 흐름을 좀 많이 좌우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완즈 8번. 여기서부터 좀 속도가 붙을 수가 있어요. 연락이 갑자기 좀 잦아지거나 아니면 만남이 빠르게 잡히거나 관계가 짧은 시간 안에 확 가까워지는 구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감정도 확 올라오고, 우리 왜 이렇게 빨리 가까워졌지? 이런 좀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다만 이 속도는 좋은 만큼 뒤에 오는 카드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펜타클 6번. 이 카드가 말하는 건요, 되게 명확해요. 이 관계가 계속 가려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연락을 하는지, 누가 더 기다리는지, 누가 더 맞추는지. 이게 한쪽으로만 쏠리면요, 다시 마음이 식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관계에서 나만 더 애쓰고 있나? 이 질문을 꼭 한 번은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이 소드 7번이라서 이 관계의 좀 주의점이 분명히 좀 보여요. 이건요, 분위기가 좋아졌을수록 솔직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상대든 여러분이든 마음을 다 말하지 않고 조금은 숨기거나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이야기를 가져가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데 속으로는 뭔가 찜찜한데 이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카드는 거짓말이기보다는요, 회피와 숨김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한번 이어서 보자면요, 이 관계는 한 번쯤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흐름이에요. 밝아지는 장면도 분명히 있고 감정이 살아나는 타이밍도 와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요, 반드시 이 말로 정리를 해야 될 순간과 균형을 맞춰야 될 구간이 와요. 그걸 피하면 이 관계는 다시 애매해지고 그걸 넘기면 전혀 다른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은요, 자연스럽게 잘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갈리게 되는 그런 관계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별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관계라면요, 서로에 대한 호감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연락도 이어지고요, 만나면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관계가 애매해진 이유는요, 이 마음을 숨긴 채 괜찮은 척만 했기 때문이에요. 서로 불편해질까봐, 이 관계가 깨질까봐, 중요한 말을 미뤄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계속 가려면요, 사소한 이야기 말고 조금은 진짜 마음에 가까운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게 없으면 겉으로는 좀 유지가 되는데요, 속으로는 점점 멀어질 수가 있어요. 짝사랑 관계라면요, 상대의 태도가 예전보다 좀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요. 연락이 늘거나 괜히 관심이 주는 말이 생기거나 나한테 왜 이러지? 이렇게 싶은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가 좀 커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확실한 표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좋은 분위기만 이렇게 좋은 상태로 남을지예요. 그냥 이 흐름에서는 상대가 여러분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책임질 용기가 좀 아직 부족한 상태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만 키우게 되면은 혼자 더 지칠 수가 있습니다.
썸의 관계라면요. 이 썸은 확실히 한 번 더 달아올라요. 연락의 속도도 좀 빨라지고 서로의 일상에 더 깊게 들어오는 시기가 와요. 근데 이 시기가 그냥 지나가면 이 썸이 다시 애매해질 가능성이 커요. 좋은데 뭐라고 정의하기 그 애매한 그 상태로 좀 애매해질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 썸은요, 한쪽이 용기를 내서 관계의 방향을 꺼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좋았던 만큼 실망도 같이 커질 수가 있어요. 연애 중이라면요, 연애 중인 분들은 이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화도 늘고 서로 다시 웃는 시간이 생길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흐름은 겉으로만 회복이 되는 연애가 아니라 속에 쌓였던 이야기를 정리를 하라는 신호예요. 예전의 갈등을 그땐 그랬지 하고 넘겨버리면요, 비슷한 문제로 다시 부딪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시기는요, 사랑을 키우는 시기라기보다는 연애 방식을 다듬는 시기에 가깝습니다. 단절된 관계라면요,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계기는 보여요. 연락이나 뭐 소식이나 우연한 접점처럼 작은 신호가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흔들릴 수가 있고, 혹시 다시 이런 생각도 좀 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흐름은요, 예전 그대로 돌아가는 재회는 아니에요. 이번에 다시 이어진다면요, 예전과는 다른 기준과 다른 대화가 필요해요. 그게 없다면 다시 같은 이유로 멀어질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만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만날 건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그 사람과 여러분의 앞으로의 관계 흐름이었고요. 이제 중요한 건요,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예요. 이 기회를 잡을지, 아니면 선을 지킬지, 어디까지 열고 어디서 멈출지. 그래서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필요한 조언점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이 카드들이 함께 말해주는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은 판단을 서두르지 말되 변화의 순간은 피하지 말라. 이걸 좀 말해주고 있고요. 이 펜타클 7은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라는 카드예요. 여러분이 이 관계에 얼마나 시간과 마음을 써왔는지, 그리고 그에 비해서 지금 돌아오는 게 무엇인지 차분히 점검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지만요.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시점인 거예요. 조금 더 지켜볼 가치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다음 완즈 페이지는요, 아직 완전히 닫지 말란 메시지예요. 가벼운 대화나 솔직한 한마디라던가, 혹은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시도 정도는 열어두란 뜻이에요. 다만 이 카드는 무거운 약속이나 확답을 강요하라는 카드가 아니고요. 작게 던져보고 반응을 보라는 쪽에 가까워요. 그 반응이 다음 선택의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데스 카드는 조금은 무겁게 들릴 수는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카드예요. 이 카드는 끝내야 할 건 끝내고 바뀌어야 할 건 바꾸란 뜻이에요.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가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어진다면 전혀 다른 형태여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미련 때문에 붙잡고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장의 조언을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요. 기다리되 멈춰있지는 말 것, 가볍게 열되 예전으로 돌아가진 말 것, 그리고 변화의 순간을 피하지 말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4번 카드 리딩이었고요. 이번 리딩은 이 관계가 될지 안 될지를 좀 단정을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가 덜 남는지를 차분히 짚어주는 메시지였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남겨주세요. 그 작은 참여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여러분 상황에 맞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길게 보고 싶으시다면요. 1대1 개인 상담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